근데 최근에 이제 그 S&P 500 지수가 뭐 네. 전반적으로 이 뭐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도 있고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폭락을 겪기도 했잖아요. 지금은 거의 다 말아 올리긴 맞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또 금리 인하가 예고돼 있고, 또 미국 대선과 같은 불확실성이 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S&P 500 투자, 뭐 물론 장기적으로 가져간다 볼 수 있겠지만은 이 타이밍 관점에서 좀 괜찮을까 고민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건 사실 S&P 500이나 뭐 미국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지금 처음 시작하는데 지금 들어갔다가 요즘 S&P 500이 엄청 막 최근 몇 년간 올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들어갔는데 그게 고점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S&P 500은 항상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지난 뭐 10년, 100년간 이 수많은 하락과 상승을 반복했어요. 미국의 역사를 보면. 뭐 가장 최근 코로나 때, 그리고 뭐 2022년 최근에도 보면 큰 하락과 조정을 겪었지만 결국 다시 반등을 하고 뭐 지난 10년을 보면 S&P 500은 정말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꾸준히 우상해왔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뭐 세계전쟁이 있었고요. 닷컴 버블이 있었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저는 모두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단기적인 하락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가 두려워서 이 투자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 장기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S&P 500의 수익률을 놓치는 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물론 하락이 두려울 수 있죠. 그럼 이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좋은 전략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적립식으로 꾸준히 조금씩 모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내가 투자금이 1억이 있다고 1억을 바로 지금 S&P 500에 풀매수를 넣는 게 아니라 이 조금씩 나눠서 한 달에 뭐 100만 원, 몇백만 원씩 모아가면서 이 나눠서 사다 보면 이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상쇄가 되고 만약에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한 번에 많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손해가 적고 반대로 이제 떨어질 때 많이 사고 또 이제 올라갈 때는 조금 사는 이런 적립식 투자의 효과를 누리게 되면서 이 장기적인 S&P 500의 10년, 20년 동안의 우상향 파도를 자연스럽게 올라탈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물론 처음에는 걱정되는 게 많다. 근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적립식으로 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후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월 한 400만 원 정도가 네. 필요하다고 하는데, 약간 미국 주식으로 많이 그렇게 이제 구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 ETF로 이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혹시 제안해 주실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일단 금액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게 상황과 나이에 따라 다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월 4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노후 시점이 됐을 때 얼마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하는지를 먼저 계산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여러분들 현재 나이와 은퇴 나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두 개를 빼면 이 투자 기간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그 투자 그 노후 시점에 얼마가 있어야 되냐 이걸 계산할 때 저는 일단 월 4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1년에 4,8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게 세후 금액이니까 뭐 배당 소득세 15.4%를 감안을 하고 세전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가 필요한지 구해야 한다는 말이죠. 세전 금액으로 따지면 4,800만 원이 세전 금액으로 5,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제 매년 5,600만 원의 그 현금이 필요한데 이걸 배당만으로 받고 싶다. 그럼 이 5,600만 원의 세전 배당금을 받으려면 그 전체 시드머니가 얼마가 돼야 할까? 그럼 5,600만 원을 이 배당률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미국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한 뭐 5% 되는 주식들이 많으니까 5%로 나눈다고 치면 그 노후 시점에 필요한 시드머니는 한 11억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만으로 먹고 사는 딱 그 필요한 시드머니라고 가정을 한다면 말이죠. 그럼 이제 은퇴 시에 11억 3천만 원을 위해서 매달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얼마를 투자해야 될까? 이걸 한번 계획을 짜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계산을 직접 해봤는데 물가 상승률 뭐 한 2% 정도까지 감안을 하고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률을 10%로 잡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게 이제 S&P 500 지수에 배당을 재투자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10% 정도였으니까 그럼 이제 투자 수익률을 10% 가정을 하고 미래 가치가 11억 3천만 원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매달 얼마를 넣어야 되냐 이거를 계산해 봤을 때 이거는 사람마다 이 투자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은퇴 나이를 60세로 잡고 20세에서 60세, 30세에서 60세, 40세에서 60세 이 각각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보니까 20세에서 60세 이 40년간 투자하는 경우라고 쳤을 때는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면 미래 가치가 11억 3천만 원까지 도달하겠다. 연수익률 10%면. 그리고 30세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매달 100만 원만 넣으면 이렇게 가능하겠다. 계산이 나왔고요. 그리고 40세에서 60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50만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결국 안정성과 믿음이 필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져갈 거라면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좋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게 갖고 갈 거라면 제일 분산이 잘 돼 있고 이 안정적인 S&P 500 ETF 기반 ETF를 추천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국내 기반 ETF일 수도 있고 해외 기반 ETF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 제가 정말 존경하는 투자자가 워렌 버핏인데 이 워렌 버핏이 말하기를 이 90%의 투자자들은 그냥 S&P 500의 ETF에 투자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웬만한 대부분의 투자자들보다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결국 S&P 500은 이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란 말이죠. 그리고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미국 경제가 잘 되는 이상 S&P 500은 꾸준히 오를 거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S&P 500 ETF를 위주로 적립식 투자를 가져가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좀 다른 투자를 해보고 싶다면 이제 S&P 500에 뭐 나스닥을 좀 섞는다거나 아니면 배당을 받고 싶다면 SH를 섞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메인은 S&P 500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배당주에 직접 투자할 수 없잖아요. 개별 종목에. 그래서 IRP 계좌에서 배당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는 그런 투자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배당 주식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연금 계좌에선 해외 주식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대신 국내에 상장된 미국의 고배당주를 기반으로 구성된 ETF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안정적인 고배당주 100개에 투자하는 원래는 미국파는 SCHD 배당 ETF가 있는데 이건 해외 ETF라서 연금 계좌에서는 투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국판 SCHD, 한국판 슈드라고 해서 국내 상장된 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라는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SGHD와 가장 유사하게 따라가는 배당 ETF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신다면 배당 투자를 하고 싶은데 배당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제 연금 계좌나 ISA 계좌를 통해서 절세 혜택까지 노리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상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연 분배율이 한 3.4에서 3.5%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미국의 대표 고배당주 좀 탄탄한 기업들을 주로 담고 가는 ETF들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로키드 마운틴 아니면 뭐 에브비, 코카콜라, 홈디포 등의 아무래도 미국의 굉장히 큰 대기업들 배당을 꾸준히 많이 주는 기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뭐 배당 액티브 펀드도 있지만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수가 높거나 좀 ETF 치고 좀 집중 투자를 하는 펀드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이 미국 고배당주 100개 분산 투자를 하면서 좀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가 연금 저축 계좌에서 좋은 초이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절세를 위해서 ISA 계좌를 운영하시는데 활용법을 정확히 모르면은 만기 후 해지할 때 뭐 몇백만 원씩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그 ISA 계좌를 하실 때 최소 유지 기간이 3년이잖아요. 그럼 이제 3년이 지나면 여러분들 해지를 하실 수 있는데 이 해지를 하실 때 이 ISA 혜택을 2배 내지 3배 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3년, 흔히 말하는 3년 풍차 돌리기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 ISA 계좌를 해지를 하고 이 금액이 있잖아요. 그럼 이 돈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냐하면 ISA 계좌를 해지를 할 때는 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모두 다 팔고 현금화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종목들을 팔고 남은 현금들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 ISA 해지 후에 60일 이내에 연금저축계좌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를 굳이 왜 하냐? 이거의 좋은 점이 뭐냐? 이거를 했을 때 연금저축으로 이전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이 보너스로 세액공제를 그 해에 받을 수 있어요. 10%니까 최대 3천만 원을 이전을 하면, 연금저축에 이전을 하면 거기에 10%인 300만 원을 보너스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라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계좌와 IRP를 합쳐서 세액공제를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보너스로 3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장점도 있고, 첫 번째로 이 세액공제 말고도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연금계좌 납입금을 이 해지를 하고 ISA에서 해지를 하고 연금계좌로 이전을 하면서 연금계좌의 납입금 연 한도보다 합법적으로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면 원래 IRP 연금계좌 두 개를 합쳐서 연 한도가 1,800만 원입니다. 근데 ISA 계좌를 해지하실 때 이 연금저축으로 돈을 이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돈은, 이 연금저축으로 이전된 돈은 이 연금계좌 IRP 연한도인 1,800만 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800만 원 플러스 알파로 원하는 금액을 연금저축으로 이전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SA를 여러분들이 연 2천만 원씩 오늘 모아서 뭐 한 1억 원이 있다. 그럼 1억 원 전체를 그냥 해지할 때 연금저축으로 이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막말로 시드가 정말 여러분들이 크다면 이 ISA를 그냥 단순히 연금저축을 더 많이 납입을 시키고 불리는 용도로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좋은 점은 이렇게 이전한 금액은 연금계좌에 납입된 원금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연금계좌에서는 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한해서는 언제든지 세금이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ISA에서 연금계좌로 돈을 옮기고 나중에 꼭 노후용이 아니라 이 목돈용이라고 해도 연금저축계좌에 넣어 놓으니까 나중에 돈이 필요하다? 그럼 그 원금 안에서 여러분들이 빼서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유연성이 많은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또 다른 뭐 꼼수 아닌 뭐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한 해에 ISA 연 납입금이 최대 2천만 원이란 말이죠. 근데 이 연 2천만 원을 한 해에 2번 납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2020년 12월에 ISA를 계좌를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3년이 지난 2023년 12월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겠죠. 그럼 이제 2024년 현재 여러분이 이 ISA 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인데, 여러분들이 이 해지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올해 9월에 연 납입 한도 2천만 원을 넣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2천만 원을 넣고 해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 2천만 원이 포함된 ISA에 있는 전체 금액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뭐 연금저축으로 옮기고 싶으면 옮기셔도 되고 아니면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아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해지를 했으니까 또 이제 새로운 ISA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 사이클을 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10월에 새로운 ISA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10월에도 새 계좌의 연 납입금 한도는 똑같이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9월에 2천만 원을 넣고 그 예전 ISA 계좌를 해지를 했는데 새로운 ISA 계좌에서 새로 2천만 원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에는 이 두 번으로 총 4천만 원까지 ISA에 입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해지하기 전에 2천만 원을 넣어서 연금저축계좌로 돌린다면 그 연금저축계좌를 키우면서 새로운 ISA 계좌는 또 2천만 원을 넣으면서 연금저축계좌와 ISA를 둘 다 불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연금저축계좌에 좀 투자금을 키우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도 이 방법이 유용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ISA 계좌를 가능하면 만들라고 영상에서 많이 추천해 드리는 이유가 이 유연성이 너무 좋아요. 이 3년, 5년 동안 목돈용 계좌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이제 노후 대비용으로 연금저축계좌로 옮기거나 해서 노후 대비용 계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연성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좋은 점이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납입을 안 해도 돼요. 연 한도가 언제든지 2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나중에 많이 넣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만들면 좋은 게
빨리 만들고 넣지 않아도 어쨌든 그 최소 유지기간 3년은 이미 지나고 있으니까요. 이 3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해지를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